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4단원 대단원 학습평가 문제 중 일부 문항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올린 대단원 학습평가 영상에서는 1번에서 5번, 그 다음에 12번에서 14번 이렇게 총 8개의 문제의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은 앞에 올렸던 다른 대단원 학습평가 1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은 6번부터 해서 나머지 문항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풀었던 150쪽의 11번 문제. 자, 150쪽의 11번 문제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150쪽의 11번 문제를 풀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 밖의 점에서 선을 그어서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를 구할 때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한다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를 구해주고 반지름의 길이를 빼주면 최소값, 반지름의 길이를 더해주면 최대값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이 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2,-2인 원이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5가 루트 5가 되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0,2와 이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4 더하기 16에 루트를 씌워주니까 이 루트 5가 중심과 A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 원이 이렇게 존재하고 원 밖의 점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하시면 이게 2 루트 5인데 여기에서 반지름의 길이 루트 5를 빼주면 요 점에 위치했을 때 P가 거리가 최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길이의 최소값은 2 루트 5에서 루트 5를 빼주면 된다. 자, 그러면 최대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 길이를 구해서 거기다가 반지름을 더 더해준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은 2 루트 5에다가 반지름 루트 5를 더한다. 그래서 최소값은 루트 5, 최대값은 3 루트 5,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쪽에 11번 풀었던 거를 한번 잘 떠올려 보시면 이 6번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7번 보겠습니다. 자, 두 점 A, B로부터 거리의 B가 1대2인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두 가지로 풀이를 해드릴 건데, 자, 첫 번째는 그냥 원리대로 풀어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1대2인 점이라고 했으니까 AP의 비율과 BP의 길이 비율이 1대2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따라서 BP의 길이는 AP 길이의 2배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양변을 제곱해 주시면 BP의 제곱은 4배의 AP의 제곱과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BP의 제곱을 구할 때 P의 좌표를 x, y라고 한다면 x-5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4배의 x-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5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4배의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자, 식을 좀 정리를 하시면 여기서 4x제곱 이항하면 3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6x고 이항하면 마이너스 6x, 그 다음 4y제곱이니까 3y제곱이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8y가 되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6y, 그 다음에 상수는 1, 요게 26이고 여기는 20이 되니까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렇게 됩니다. 얘는 다시 이항해서 이거는 6 이렇게 될 거고, 양변 3호로 나눠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y는 2라는 원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고, 요거 이항해 주시면 빼기 2는 0이다,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의 길이까지 구해 본다면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은 이항하시면 4가 된다,
이렇게도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을 표현하실 때 다음과 같이 표현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표현하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또 다른 풀이 방법으로는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자, 이 문제 유형을 명칭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푸냐면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자, 먼저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주시게 되면은 자, 내분점의 좌표는 1대2로 내분하니까 3,1이 내분점이 될 거고 자, 외분점은 계산하시면은 3만큼 왼쪽으로 하니까 마이너스 1,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 둘이 지름의 양 끝점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중심의 좌표가 1,1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반지름의 길이는 2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반지름이 2니까 4가 된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풀었던 것과 똑같은 결론이 나오게 되고 지금 보시면 훨씬 간단하게 풀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뭘 해볼 거냐면 이게 왜 내분점과 외분점이 왜 지름의 양 끝점이 되는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때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한번 좀 복습을 해보면 이러한 것들을 배웠었습니다. 자, 이런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그려놓은 것과 같은 내용을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중학교 때. 자, 그래서 AB 대 AC의 비율은 BD 대 CD가 된다. 자, 내각에서 이런 성질이 성립하고 자, 외곽에서도 똑같이 AB 대 AC의 비율은 BD 대 CD의 비율이 성립하게 된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얘기를 좀 해볼 거냐면 자, 지금 원이 어떤 점 두 개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A, B가. 자, 그래서 대충 아까는 1대2였는데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할 거니까 그냥 M 대 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이 그어지면서 자, 이렇게 M 대 N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의 비율이 M 대 N이다. 그리고 여기를 P라고 할게요. 그럼 이 P가 여기에서 M 대 N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지점에서 M 대 N이 될 수도 있고 A, B라는 점은 고정된 점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위에서 했던 것처럼 이 A, P, B를 이등분하는 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자, 얘를 이등분하는 선을 대충 이렇게 그려준다고 했을 때 자, 이 주황색 선과 A, B가 만나서 생기는 이 점을 D라고 한다면 위에서 했던 것처럼 AD 대 BD가 M 대 N으로 내분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의 위치가 내분점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얘를 쭉 연장해서 자, 연장선을 그려주시고 자, 이제 이번에는 요 각을 2등분하는 선을 하나 그려줍시다. 대략 이렇게 2등분이 된다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2등분이 됐을 때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AB의 연장선이 이렇게 쭉 가서 만나는 점이 생길 겁니다. 여기. 자, 이 점을 2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이때 얘는 요만큼 M 대 N이 성립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2의 위치가 결국 외분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처음에 얘네 둘의 각을 2등분한 거고 그 다음 여기도 각을 2등분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두 개, X 두 개가 만나서 생기는 각은 평각인 180도가 되는 거니까 동그라미 하나, X 하나가 만나서 생기는 각은 90도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분점과 외분점 그리고 우리가 찾고 싶었던 이 점 P의 위치가 직각삼각형을 만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자, 이 빨간색 직각삼각형을 지나가는 하나의 원을 우리는 그려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대략 느낌이 이런 느낌으로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대략 원을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려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분점과 외분점이 지름의 양 끝점이 되도록 하는 원을 하나 그려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문제처럼 우리가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해줘서 얘네들이 지름의 양 끝점이 되는 원의 방정식을 하나 찾아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계신다면은 훨씬 더 풀이에 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왜 그렇게 됐는지 원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번 문제 이 정도로 하고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원과 직선이 만나는 두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을 각각 L1, L2라고 할 때 L1과 L2가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원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어떤 y는 x 빼기 1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서 이 점에서의 접선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점에서의 접선을 하나 그려서 이 점을 찾자라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연두색점을 찾는 게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점과 이 점의 좌표를 알아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식을 볼 건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y는 x 빼기 1이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는 방식이 보편적인 풀이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점을 구하는 과정을 두 가지로 일단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 그냥 대입하는 방법.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더하기 x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6의 x 빼기 1은 0이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숫자가 좀 잘 보이면 계산이 조금은 편한데, 자, 얘가 x 빼기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2배의 x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6의 x 빼기 1은 0이 되니까 2배의 x 빼기 1이 공통 인수가 돼서 x 빼기 1 마이너스 3, 그래서 x 빼기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x가 1이 되거나 x가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자, x가 1이라고 하면 y는 0, x가 4라고 하면 y는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교점을 찾아 주셔도 되고, 자, 두 번째, 아니면 지금 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보고 x 빼기 1의 제곱이라는 게 눈에 보였다면 얘를 양변을 제곱하시면 y제곱이 x 빼기 1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x 빼기 1의 제곱 대신에 y제곱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2y제곱 마이너스 6y가 0이 돼서 y의 값이 0이 되거나 y의 값이 3이 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y가 0이라고 한다면 x가 1이 되고 y가 3이라고 한다면 x가 4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점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구해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을 제대로 한번 써보면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은 9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1,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이 됩니다. 자, 여기가 1,3인데 우리가 찾은 교점을 보시면 4,3과 1,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1,3에서 오른쪽으로 3칸만 가지면 4,3이라는 점이 나오죠. 자, 이 점이 4,3. 그래서 아까 그렸던 빨간색 점 중에 하나가 되고, 얘는 접선을 그리게 되면 x축과 수직인 이러한 접선이 그려지면서 x는 4라는 접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1,0이라는 점을 찾아볼 건데 1,3에서부터 선을 3만큼 내려가면은 여기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여기가 1,0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의 접선을 구해 주시게 되면은 이런 보라색 직선과 같이 y는 0이라는 접선이 나오게 돼서 교점, 이 연두색 교점은 4,0이 된다 이렇게 구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접선들을 찾아서 계산을 해줄 수가 있고, 지금은 x축과 수직인 y축, 그 다음에 x축과 수직인 직선, 그 다음에 x축이 나왔으니까 계산이 조금은 편한데,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계산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원의 중심이 원점일 때만 배웠는데 원점이 아닐 땐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니라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 제곱이라고 했을 때 이 원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했을 때 위의 점 x1, y1에 대해서는 방정식이 x1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다 라고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유사하게 여기에서는 그럼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타날지 한번 고민을 해볼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알고 있는 쪽으로 선을 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중심이 원점인 원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고, 그럼 이 점 또한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 이동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까는 이 원 위의 점 x1, y1이었던 게 이번에는 이 원 위의 점 x1 마이너스 a, y1 마이너스 b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원 위의 점,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x1 마이너스 x의 x 더하기 y1 마이너스 b의 y는 r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다시 우리는 이 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궁금한 거니까 다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해주면 이제 원의 중심이 원점인 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x1-a에 x-a 플러스 y1-b의 y 빼기 b는 r제곱이다 라고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면서 내가 찾는 접선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구해지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식의 형태가 지금 우리가 앞서서 알고 있던 식의 형태랑 비교해 보시면, 자,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위의 점 x1, y1이니까 x제곱을 x 곱하기 x라고 했을 때 x1, x, y1, y는 r제곱 이렇게 됐듯이, 자, 여기서도 x 빼기 a의 제곱이 x 빼기 a, x 빼기 a의 곱이라고 한다면 하나에 x1을 넣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가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이라고 했을 때 x1 빼기 a, x 빼기 a, y1 빼기 b, y 빼기 b로 얘랑 식의 형태가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꼭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니더라도 다음과 같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 기울기가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있죠. 이런 상황에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이라면, 자, 이때는 그냥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놓으시고 a, b에서부터의 거리가 반지름 r이 된다. 이 관계식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니까, 자, 얘 같은 경우에 뭘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단순하게 접선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얘 또한 공식화 시켜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식이 더 뭔가 좀 복잡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냥 얘는 계산한다, 그 다음 얘는 외울 수 있으면 외우고 안 되면 왔다 갔다 계산을 좀 하시면 되고, 얘 또한 그냥 원 위의 점을, 이 점을 지나가는 어떤 기울기 m인 접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판별식 써주시면 똑같은 계산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자, 8번 문제는 그래서 지금
만약 예를 들어서 요 4,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자 그러면 x1 빼기 1, x 빼기 1 더하기 y1 빼기 3, y 빼기 3은 9라고 쓰고 4,3을 대입해 주시면 여기 4 대입하면 3배에 x 빼기 1 더하기 3 대입하면 0 되니까 얘가 9다. 그러면 양변 3 나눠 이거는 9다. 양변 3 나눠주시면 x 빼기 1이 3이니까 x는 4라는 직선이 나오죠. 그래서 x는 4라는 직선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9번 보겠습니다. 자, 원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한 원이 직선과 만날 때 상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y 빼기 k의 제곱은 2라고 식을 표현해 줄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1, k가 되고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2인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저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줄 수가 있을 거고, 그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한다면 반지름의 길이 루트 2랑 비교했을 때 작거나 같아져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든지 한 점에서 만나면서 직선과 원이 만난다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직선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2루트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 플러스 2k 마이너스 3이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2k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이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2k 빼기 5가 4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k가 2분의 9 이하, 그 다음에 2분의 1 이상, 이렇게 k의 범위가 구해지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10번 보겠습니다. 자, 2,a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직선 위의 점이 될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2, 마이너스 a가 되고, 자, 얘가 이 직선 위의 점이니까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 플러스 a다. 그러면 2의 2가 2가 되니까 a는 1이 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11번 보겠습니다. 자, 두 방정식 fx, y는 0과 gx, y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이 각각 다음과 같을 때 g의 x, y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로 풀어볼 수 있을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저는 x축 대칭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x축 대칭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도형이 옮겨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이 세 개의 점 중에서 하나의 점 마이너스 1,0이라는 점을 4, 마이너스 1로 움직여보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일단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을 할 건데 주어진 이 빨간색 점을 이 빨간색 점으로 이동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에서 4, 마이너스 1로 가는 거니까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으니까 f의 x, 마이너스 y는 0이 되고, x축으로 5,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f의 x 빼기 5,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됩니다. 그래서 f의 x 빼기 5,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자, 아니면 두 번째로는 저는 지금 대칭 이동을 먼저 했는데 평행 이동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평행 이동을 어디로 할 거냐면은 이것을 여기로 합니다. 2,1, 4,1, 그 다음에 4,3이 되도록 이렇게 빨간색 도형을 움직여 줍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기준이 되는 점 하나만 옮겨보면, 자, 마이너스 1,0이었던 것을 이번엔 어디로 옮길 거냐면 4,1로 옮길 겁니다. 그러면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할 일은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자. 그리고 나서 x축에 대해서 대칭하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써보면 자, f의 x-5, y-1은 0이 되고 자, 이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으니까 f의 x 빼기 5, 그 다음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풀이를 할 건데 자, 첫 번째 풀이를 할 때 여러분이 참고할 만한 문제는 138쪽의 10번 문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문제는 원이 주어져 있고 직선과 원이 만나서 생기는 두 점과 원의 중심을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넓이가 주어져 있을 때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였었습니다. 자, 그것과 유사하게 우리는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이 하나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y는 2x 더하기 1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생기는 이 두 점 a, b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자라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원의 방정식이 확실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원의 중심을 구할 수 있고 원의 중심에서 A, B까지의 길이 또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가 2등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H라고 한다면 결국 최종적으로 AH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면 요거에 2배 하시면 내가 찾는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파란색 길이 원의 중심을 C라고 했을 때 CH 길이는 구할 수 있는 것이고 CA라고 하는 반지름의 길이 또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AH 길이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보시면은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y 더하기 1의 제곱은 9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는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이 2, 마이너스 1이니까 2, 마이너스 1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시면 루트 5분의 절대값 4 더하기 1 더하기 1이 돼서 루트 5분의 6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CH의 길이니까 AH의 길이는 루트 9 빼기 5분의 36이 되겠죠. 그래서 5분의 45 빼기 9니까 5분의 9. 그래서 5분의 3 루트 5가 AH의 길이가 되고 따라서 2배 해주시면 되니까 5분의 6 루트 5가 내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길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얘를 이렇게도 풀어줄 수가 있고 아까 152쪽에 8번 문제를 풀면서 152쪽에 8번이 무슨 문제였냐면 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원과 직선이 만나는 점의 교점을 직접 구해서 계산을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직접 이 A랑 B의 좌표를 구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해보면 자, 두 번째 풀이 여기가 첫 번째 풀이 그래서 첫 번째 풀이는 얘를 따라간 것이고 두 번째 풀이는 요거를 참고해서 풀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y는 2x 더하기 1이라는 직선이니까 대입을 해줄 건데 자, 여기 주어진 식에다 대입을 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가 되고 자, 2x 플러스 1을 대입하시게 되면 2x 더하기 2의 제곱이 되니까 4x 제곱 플러스 8x 더하기 4는 9다 이렇게 돼요. 5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고 1, 5, 1, 1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시면 4x가 딱 나오니까 x가 마이너스 1이 되고 x가 5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x가 마이너스 1이면 y도 마이너스 1이 되고 x가 5분의 1이면 y는 5분의 7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5분의 1, 5분의 7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되고 자, 빼주시면 5분의 6의 제곱 더하기 5분의 여기 빼주시면은 1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루트
자, 그러면 5분의 36 더하기 144의 루트니까 자, 루트 180 계산하시면 되고 얘가 6루트 5입니다. 그래서 5분의 6루트 5당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어떤 게 더 편할까요? 그래서 여기 숫자가 좀 간단하게 나왔으면 이렇게 푸는 게 훨씬 간단해 보일 수도 있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할 때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16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원이 되기 위한 상수 k가 두 개이다. k의 값을 모두 구하고 k의 값에 따른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 봐야 될 것은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서로 같아지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자, 원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의 방정식을 x제곱 더하기 y제곱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썼을 때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쭉 바꿔가지고 마지막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가 0보다 큰 조건이 있어야 원의 방정식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여기가 지금 잘 맞춰져 있을 때 따지는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 둘의 개수가 똑같은지 먼저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일치하는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2x제곱으로 시작했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식이 된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그러면 여기도 2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를 완벽하게 일치시켜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제일 처음 해야 될 것은 2분의 1 k의 k-3이 1이 되어야 한다라는 방정식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하시면 k제곱 마이너스 3k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이항하시면 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2는 0이 돼서 k의 값이 1이 되거나 k의 값이 2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k가 1이라고 한다면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나오고 완전 제곱식 만들어 주시면 x 빼기 2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은 4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중심이 2, 마이너스 1이 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k가 2라고 한다면 자, 이때의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y 플러스 2는 0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은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6이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중심이 2,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 주시면 길이가 1이다 라고 최종적으로 구해 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번 보겠습니다. 자, 17번은 직선 L을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 Y축의 방향 평행이동 한 후에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직선을 먼저 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과정을 먼저 좀 해보면 자, L이라는 게 Y는 AX 더하기 3이라고 되어 있고 자, 얘를 평행이동합니다. 자,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X축의 방향으로 3, 마이너스 3만큼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2는 A의 Y 더하기 3 더하기 3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얘가 L'. 자, 여기까지 끝났고 이제 자, 두 직선 L과 L'의 교점이 Y축 위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Y축 위에 있다는 말은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겠지만 L이라는 직선을 그려봤을 때 자, A가 양수라고 생각하고 대충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자, 얘가 L이다. 그래서 이 점이 0,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0,3이라는 점에서 L'이라는 직선도 지나가지는 거니까 이렇게 L'이라는 직선도 지나가지는 거니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대충. 그래서 무엇을 알 수 있게 되냐?
L'의 y절편 또한 0,3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0,3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는 6a 플러스 3이 되고 6a가 마이너스 5니까 a는 마이너스 6분의 5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을 두 파트로 끊어서 첫 번째로 직선을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y축 위에 있으니까 y절편이 같다. 이러한 내용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3단원 도형의 방정식 대단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